잘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예. 네, 아유. 제 집사람하고 친구들이 많이 응원하고 있어요. 굉장히 좋아서요. 아, 네. 진짜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그 시험 전체적인 총괄 분석하고 네. 그다음에 내년 시험 공부를 어떻게 예. 전략을 가져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같이 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시험 경향이 이렇게 짚어보니까요. 이렇게 네.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네. 29회, 30회, 31회. 올해가 네. 31회였죠, 예. 그죠? 네, 여기 사례 문제, 박스 문제 이 부분이 확 달라졌어요, 그죠? 네. 예, 여기 사례 문제 15개, 네. 박스 문제 9개. 예. 합쳐서 24문제. 24개요. 야, 60% 정도 돼요. 예. 여기하고 비교 없어요. 여기 몇 개죠? 그러니까요. 17개. 17개요. 17개인데 여기 24개. 이쪽이 확 그렇네요. 커진 거예요. 네. 이렇게 확 커진 거예요. 이게 이제 결정적 원인은 수험생이 많아지면서 난이도를 올릴 고민을 한 거죠, 이걸. 네. 이 부분이 달라졌다는 거죠, 이 부분이. 그래서 1차 과목으로 이렇게 난이도 조절을 이 부분 했고요. 네. 그다음에 판례 문제는 거의 같네요, 그죠? 네. 거의 같고요. 그다음에 기출문제 제출제 비율이 90, 92, 87. 예, 신규 문제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요. 신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예. 예, 수험생들이 짧은 시간에 공부하신 분들이 이 부분 대응이 좀 어려웠던 거예요. 저 같은 사람. 예. 이렇게 세 가지로 집약이 될 수 네. 있고요. 예. 출제 경향 분석 잠깐 해드리면 이렇게 15개, 박스 4개 이걸로 난이도 조절할 거고 내년에도 똑같아요. 네. 예. 왜냐하면 단순 암기로 점수를 맞게 하면 수험생들이 이게 차별화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1차 과목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어느 출제위원한테 의뢰를 해도 사례를 문제를 많이 내서 사례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테스트해 주세요라고 계속 출제 의뢰가 그렇게 가거든요. 예. 저랑 개인적으로 이게 20문제까지도 갈 수 있어요. 오. 예, 이게. 그러니까 이쪽을 더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 단기 공부에서는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 오래 고민을 고생을 예. 하셨던 거고 판례 비유중 이렇게 갈 거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 제 분석을 해보니까 40문제면 한 문제당 객관식이 5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200개거든요. 총 네, 200개인데 174개는 기출이고요. 예. 이 정도가 어. 신규가 26개인데 이게 정답 지문이 많았어요. 신규 지문이 정답 지문.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수험생들이 조금 어려웠는데 예. 전체적인 경향을 분석을 해보니까 기본서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쉽게 풀었어요.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공부하신 분. 근데 네. 이렇게 특정 테마를 위주로 공략하신 분들은 못 붙은 게 이렇게 나와 이렇게. 근데 기본서 보신 분들이 이게 다 웬만큼 커버가 되는 것들이에요. 네. 예, 그 차이가 좀 있었어요. 예. 시험은 시험이고 네. 예, 그래서 내년에 더 좋은 쪽으로 가면 좋을 것 예. 같아서 올해 틀렸던 문제 있잖아요. 네. 그 부분 한번 짚어보려고 그래요. 예. 한번 읽어주실까요? 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네, 1번입니다. 1번 원인된 법률 관계가 종료하기 전에는 본인은 습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키워드가 뭘까요? 습권행위, 철회, 습권행위를 뭐 해서? 철회, 철회하면 대리권 어떻게 돼요? 소멸. 소멸하죠. 네. 할 수 있어요. 예. 그죠? 소멸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보실까요? 2. 두 번째. 네.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의 경우 기본 대리권이 표현 대리 행위와 동종 내지 유사할 필요는 없다. 기본 대리권하고 뭐하고? 표현 대리 표현 행위. 대리하고는 똑같아야 돼요. 종류가 달라도 돼요. 달라도 돼요. 달라도 네.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지문이 맞는죠. 예. 네, 이 지문이 모르더라도 뒤에 세 번째 문제 가보실까요? 네. 3.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명의로 선임하므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대리인의 대리가 아니라 누구 본인의 대리다? 대리. 본인의 대리다. 그죠? 네. 쉽습니다. 기억이 나고 있어. 기억 다 나요. 시험장 나오면 기억이 다 나요. 그러니까요. 시험장 안에서는 생각이 안 나요. 네 번째요. 4.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해야 한다. 키워드가 어디예요? 공동으로. 공동 대리요, 각자 대리. 각자 대리. 각자 대리 여기 네. 틀렸어요.
그죠? 네. 예. 그다음 5.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이걸 뭐라고 그랬죠? 대리인의 사기라고 그랬어요. 예. 그죠? 대리인의 사기 맹연습을 했어요. 예. 예. 상대방은 본인이 그 기망행위를 알지 못한 경우 알지 못했어요. 예. 오리발 내밀었던 거죠. 예. 그러면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있다. 있다죠. 예. 왜요? 오리발이면- 한통속이니까 싸다기 때리고. 그죠? 예, 그 정답이 2번이었어요. 예. 이게 보시면 1번, 3번, 4번, 5번이 그 틀에서 크게 안 벗어났어요. 맞아요. 그죠? 세상에 예. 지금 보니까 저 2번 지문이요. 2번 지문이 교수님이 쑥 들어오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던 그거네. 쑥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근데 너무 짧은 시간에 예, 어려운 여건에서 막 하다 보니 아는 거를 놓치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 이분이 민법 총칙 문제예요. 총칙 문제. 세상에. 그 아유. 총칙을 10문제 중에서 그래도 6개 맞추셨어요. 아, 그랬나요? 예, 제가 확인해 봤어요. 아, 저그 뒤로 비교적 보질 괜찮게 않았어요. 갔어요. 총칙은. 예. 그 다음에 보실까요? 51번 문제. 네. 이거 주실까요? 이건 물권법 문제죠?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키워드가 뭐냐면 설문에 뭐죠?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 변동. 그럼 뭐죠? 바꿔 말하면 법률 규정이에요. 예.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있고 법률 행위에 의한 게 있죠. 네. 물권 변동은 두 가지 메커니즘이 있어요. 네. 법률 행위에 의한 거, 또 하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거. 예. 그죠? 근데 물권법 공부를 거의 안 하셨어요. 예. 2번 보실까요? 이행 판결에 기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시기는 확정 판결 시이다. 무슨 판결이냐면 이행 판결. 예. 이행 판결이 있고 형성 판결이 있어요. 그죠? 네. 예. 형성 판결은 권리관계를 새로 만들어내는 판결이에요. 근데 형성 판결은 판결이 딱 떨어지면 그때 물권이 생겨요. 소유권이. 그래서 형성 판결은 물권이 언제 얻어지냐면 판결이 난 때. 네. 오늘 대법원 판결 나죠? 네. 오늘부터 나한테 소유권이 넘어와요. 네. 부동산 소유권. 네. 근데 여기서 설문은 무슨 판결이냐면 이행 판결. 이행 판결은 판결이 난 때가 아니라 등기를 가져왔을 때. 근데 이거는 물권법의 C급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딱 놓친 걸 보고 제가 알았어요. 아, 거의 손을 안 대셨구나. 너무 시간이 없으셔서 네. 육아 문제로 그다음에 일 때문에 예, 이게 굉장히 안타깝다. 이거는 공부를 조금만 하시면 득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 더 보실까요? 네. 예.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예.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과실 취득했죠? 그럼 네. 필요비 청구를 못해요. 못해요. 네. 이거 기억나시죠? 네. 200일, 예, 203주 있어요. 그다음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 취득권이 인정된다. 이건 조금 세게 나온 거예요. 계약이 뭐가 된 경우에 해제. 해제가 됐을 때 네. 과실 수치 규정이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묻고 있거든요. 예. 이건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예. 계약이 무효가 되면요. 무효가 되면은 여기 있어 5번에요. 네. 5번에. 그리고 5번을 가볼게요. 5번을 네. 먼저.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점유 목적물에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지점은 이전에 무효. 무효인 매매 계약이 매수인이라고 돼 있죠. 네. 예, 여기서 실마리를 가져오셔야 되거든요. 예. 무효인 매매 계약. 그러면 이렇게 되시는 거죠. A 부동산을 B가 매매로 매수를 했어요.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펜션 얘기를 했어요. 네. 사례에서. 펜션을 매매로 가져왔어요. 수업 시간에. 네. 그럼 매수했으니까 얘는 누구 거라고 믿어요, 이 건물을? 내 거. 내 거로 믿고 있죠? 네. 예. 근데 계약이 어떻게 되면? 무효가 됐어요. 무효나 취소가 되면. 네. 무효 내지 뭐가 되면? 취소. 취소되면 내가 가져온 건물의 취득 원인이요. 취득 원인이 뭐였죠? 매매였어요. 매매로 가져온 거죠. 근데 원인 자체가 꽝 된 거예요. 네. 그죠? 네. 예. 그때 매수자는 네. 매매가 꽝 됐으니까 얘한테 매도자한테 내가 가져왔던 건물을 돌려줘야 돼요. 네. 그런데 이 매수자가 만약에 이게 무효나 취소가 된 게 1년 뒤에 밝혀졌다. 네. 언제 밝혀졌다? 1년 뒤에 그럼 1년 동안은 이거 밝혀지기 전에는 누구 거라고 믿은 거예요? 자기 거. 내 거라고요. 내 예. 거라고 믿고 썼던 거죠. 네. 예. 그래서 이 매수자는 점유자의 위치에 자리를 하게 되고 예.
매도인은 돌려받게 되죠. 네. 돌려받게 되니까 얘를 뭐라고 그러죠? 회복자. 회복자의 회복자. 위치가 되는 예. 거예요. 그래서 점유자는 회복자한테 돌려줘야 돼요, 건물을. 네. 그죠? 네. 이게 점유자하고 누구 관계예요? 회복자. 회복자하고 관계예요. 그럼 얘는 펜션 매매로 가져왔는데 꽝 됐죠? 네. 그럼 펜션 돌려주면 돼요. 네. 근데 문제가 되는 소재는 이 부분이에요. 얘가 1년 동안을 누구 거라고요? 자기 거라고. 내 거라고 믿고 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사용했죠. 사용해서 얻은 이익,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과실이라고 그래요. 이 과실을 1년 동안 쓴 거죠. 누구 건물을? 누구 건물을? A 거를. A 회복자 거를 돌려줄 거죠. 무효니까 돌려줄 거를 내 거라고 믿고 쓴 거죠. 예. 이거를 얘한테 물어주느냐 안 물어주느냐가 여기에 관건인 거예요. 자, 건물을 돌려주는 건 맞아요. 그죠? 네. 왜요? 이게 무효니까. 네. 건물 돌려줄 때 1년간 누구 거 쓴 거? 내 거요? 남의 거 쓴 거? 남의 거요. 남의 거를 누구 것처럼? 내 것처럼. 내 거를 믿고 쓴 거죠. 이거를 우리 민법에서는 어떻게 해요? 선의로 점유한 사람은 네. 선의로 점유한 사람은 이렇게 내 물건이라고 믿고 쓴 거는 네. 안 물어줘요. 네. 과실 취득한다는 거죠. 과실을 뭐 하도록? 취득하도록. 취득하도록 법이 규정을 해놨어요. 그죠? 네. 예, 이때 여기에 비용 지출했다면, 이 펜션에다가 비용 지출했다면 네. 그 비용을 돌려받는 문제가 생기죠. 네. 내가 이 건물에 비용 지출해서 이 건물을 리모델링 했어. 네. 그래서 헝건물이 새 거로 바뀌었어. 네. 그죠? 네. 그 돈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비용 상환 청구예요. 네. 그때 문제는 이 주인이 네. 바뀌었다고 이렇게 해요. 그죠? 네. 누구로? A에서 누구로? C로. C로. 이게 이 문제예요. A가 매도인, C가 세주인. 네. 그죠? 그럼 이 B는 계약은 누구랑 한 거죠? A랑 A랑.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주인은 누구? C요. C로 됐죠. 그럼 이 점유자가 네. 이 건물에다가 리모델링해서 돈이 들어갔을 네. 때 그 비용을 내놔라. 비용 내놔라. 네 건물에다가 내가 돈 들였어. 그 비용 내놔라의 상대방이 누구냐? A냐 C냐가 여기서 쟁점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여기 있어요. 이 판례거든요. 이 판례. 네. 제가 이 판례가 시험에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맞아요. 저 들은 기억을. 심화강의에서 수험생들한테 계속 읽게 시켰어요. 네. 계속 읽으라고 시키고 또 시키고 맞아요. 요약집에서도 또 시키고 네. 문제 풀이할 때 또 시키고 특강할 때 또 시키고 5번을 시켰어요. 이게 5번을 읽게 시킨 거예요. 그 판례입니다. 자, 한번 읽어주실까요? 자, 점유자가 비용을 지출할 당시에 계약 관계 등 적법한 점유권이 없는 경우. 점유 권한이 없는 경우. 그럼 계약 관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계약 관계가 없죠? 네. 예, 그때 그 지출 비용의 상환에 대하여는 제203조가 적용되어 점유자는 그 비용을 지출할 당시에 소유자가 누구이었는지 관계없이 점유 회복 당시의 소유자, 즉 회복자에 대하여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예, 이거예요. 들어오시나요? 네. 좀 긴 판례인데 네. 제가 이걸 머릿속에는 니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계약 관계가 있는 사이 없는 사이? 없는 사람. 없는 사이요. 계약 관계 없죠. 왜요? 꽝 됐으니까. 네. 이럴 때 돈 들이면 그 비용은 누구한테 가서 달라고 목 잡냐면 회복자. 회복 당시 이 회복 당시의 주인이 A예요, C예요. C요. 얘한테 가서 돈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이제 설문 들어오실 거예요. 네. 볼까요? 무효인 매매 계약의 매수인이 점유 목적물의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누구한테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예.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양수인이 누구죠? C. 회복자. 네, 회복자. C. 얘한테 가서 비용 네. 청구하시. 이 판례를 조금 말을 바꿔놨어요. 그리고 우리 문제가 그냥 암기하신 분은 못 맞추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살짝 흔들어서 이거. 네. 이 점유자 회복자 관계는 계약이 뭐가 됐을 때요? 무효됐을 때. 무효나 취소일 때는 203조를 써먹어요. 적용이 네. 돼요. 네. 근데 이번 지문이 뭐라고 돼 있죠? 계약이 뭐가 되면? 이행지출 매매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됐을 때는 이 규정이 쓰이지 않아요. 야. 이걸 낸 거야. 그러니까 무효와 2번을 모르더라도 5번만 잘 공부를 했으면 답을 골라내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2번은 31년 동안 처음 나온 거예요. 네. 세게 나온 거죠. 근데 고민은 2번이 아니라 5번에서 네. 하시라고 출제를 한 거예요. 출제 이동을. 근데 약간 판례를 살짝 돌렸다는 이 정도예요. 문제 잘 냈다는 거죠. 네. 개인적으로 문제 잘 출제했다고 네, 네. 보여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계약법 가서 볼게요. 계약법 71번.
불특정물의 하자로 인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성립한 경우 매수인의 권리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틀리신 거예요. 예, 이 제가요? 문제 틀리셨어요. 아마 보는 것도 처음 보셨을지 몰라요. 문제 유형으로는 처음 나온 거예요. 네. 31년 동안 처음 나온 신규 유형인데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요. 예, 내용은 무슨 책임이죠? 담보 책임. 담보 책임이 성립한 네. 거예요. 무슨 물건에? 불특정물의 하자로 인해. 불특정물의 하자. 소위 네. 이걸 종류물의 하자라고 그랬어요. 네. 종류물의 하자. 그죠? 네. 내가 자동차를 뽑았어요. 근데 그 자동차가 같은 종류가 여러 개 있죠? 네. 그죠? 벤츠면 벤츠, 아니면 아우디면 아우디, 소나타면 소나타. 같은 차종의 차가 여러 개 있잖아요. 새 차 네. 뽑았을 때. 거기 하자가 있다. 그죠? 네. 예, 그때 대응 방법이 뭐냐면 여기 네. 있죠. 매수인의 뭐에 관해서? 권리로. 권리로 규정된 것, 민법에 규정된 거를 모두 고르면 이건 가로에 없죠? 네. 뭐가 없어요? 판례 의함이 없죠? 예. 조문 받냐 이거죠. 조문을 받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아. 예, 이런 문제가 3문제 정도 돼요. 아. 3문제 정도. 자, 보시면 밑에 보실까요? 네. 읽어주실까요? 종류물 하자의 경우 매수인은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 없는 물건에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581조예요. 네. 몇 조? 581조. 이거 제가 나올 것 같아서 아까 똑같아요. 수험생들한테는 암기를 계속 시켰어요. 기본 강의하고 심화 강의 때. 종류물에 뭐가 있을 때? 하자가 있을 경우. 하자가 있을 때. 아우디를 내가 뽑았는데 하자가 있어 이게. 그죠? 네. 근데 가다가 이게 막 엔진이 사고 난 적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떡할까요? 엔진이 터지고 이래가지고 네. 불이 나버리면 내가 운행을 할 수 있는 차량이 운행할 수 없는 차량. 없죠. 없죠. 그럼 어떡할까요? 계약 해제. 해제하는 거죠. 네. 해제해달라고. 네. 그런 결함이 큰 거예요. 결함이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큰 거예요. 커가지고 내가 운행을 못하는 차량이야, 아우디를. 네. 그런 경우는 계약 어떻게 해서? 해제해서. 해제해서 구제를 받아. 이게 1차 첫 번째. 네. 근데 두 번째는요? 아우, 나는 그 정도 아니야. 그냥 조그만 소모품의 결함이야. 별 문제 아니야. 사소한 거죠. 네. 그럼 해제를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네. 그때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리콜이라고 그래요. 리콜. 리콜 받죠. 리콜 받아서 뭐 해주죠? 부품 바꿔주고 다 해요. 네. 그죠? 네. 그게 손해배상이에요. 네. 부품값 거기도 물어줘요. 무슨 값 물어줘요? 부품값. 부품값, 손해배상 쪽으로 이거 부품값 거기서 돈 토해줘. 네. 그럼 그 몇만 원밖에 안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하자가 크면 어떤 거로? 해제로. 하자가 작으면 손해배상으로.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 또는이죠. 네. 둘 중에 하나를 가는 거야. 둘 중에 하나로. 하자가 커서 운행 안 되면 해제로. 네. 작은 사소한 하자면 뭘로 가고? 손해배상.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거야. 둘 중 하나. 네. 대부분은 이거죠.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네. 한 개. 근데 그 다음이 뭐죠? 그 다음이? 해제 또는 뭐를 안 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혀 있죠? 하자 없는 물건에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건 무슨 뜻이죠? 새 걸로 바꿔달라고. 예. 이제 조금 기억나네. 그럼 첫 번째, 해제돼요? 네. 손배 청구도 할 수 있죠? 네. 완전물 급부 청구. 이게 완전물이 새 차죠? 예. 새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감액 빼고 다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조문을 좀 생각하고 보셨나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예, 출제를 잘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수험생들은 아마 시험장에서는 나 이 자식 처음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유형이 없었거든요. 문제를 잘 냈어요. 난이도는 높지 않은데 네. 이 조문이 기억나신 분은 쉽게 갈 수 있었어요. 특별법은 거의 다 X시더라고요. 그죠? 거의 안 하셨어요. 시간이 너무 없고 예. 환경이 그래서. 네. 이제 전반적인 민법에 그동안 일반적인 수험생입니다. 일반적인 수험생의 경향은 이래요. 총칙이 공부는 어렵고요. 점수는 잘 나와. 네. 왜냐면 시험 문제가 정형화돼서. 네. 여기 득점이 쉬운 편이고 물권법은 공부도 어렵고 득점도 좀 어려워요. 예. 근데 여기 이렇게 중요 표시를 했던 이유는 네.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민법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볼 때는 여기 물어보면 돼요. 물건. 여기 물어보면 공부를 제대로 하신 수험생, 그러지 않은 수험생이 바로 판가름이 나요. 네. 여기가 되면 등기법, 2차 과목 등기법이 굉장히 쉬워요.
왜? 이거 가지고 다 써요. 예. 그래 여기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하나에 그치잖아요. 등기법 다 써요. 예, 그리고 중개사법도 많이 쓰고 네. 세법도 쓰고 다 써요 이쪽은. 급하면 정윤씨처럼 너무 급하잖아요. 그럼 여기를 못 해요. 왜요? 여기가 시간이 좀 걸려요. 어려우니까. 그래 여기를 던지고 여기를 잡는 거예요 이렇게. 네. 딱 그 케이스예요. 너무 시간은 없고 공부량은 없고 급할 때 벼락치기로 하는 게 여기죠. 여기 빼고 여기 3개 잡는 거예요. 네. 그리고 60점 가는 거예요. 그게 넉 달 만에 붙거나 벼락치기로 붙는 분들이 여기 던지고 여기서 승부 내는 거예요. 네. 그래 공부하신 분들은 여기가 점수 잘 나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면 좋을 예. 것 같고 여기 계약법은 쉬워요. 공부 쉽고 점수도 잘 나와요. 네. 그다음 특별법 쉬워요. 점수도 잘 나와요. 예, 여기 보시면 아 내가 보편적인 수험생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이 반성적으로 볼 부분이에요. 네. 내년 시험 대비를 위해서 이제 네. 제가 준비한 부분입니다. 예. 첫 번째 볼까요? 가장 부족한 부분이 첫째 제 생각에는 공부의 양. 양이죠, 양. 양적으로 너무 적었어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고. 그거는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학습 환경이에요. 네. 그죠? 육아 문제하고 일 문제가 겹쳐서. 저는 다시 또 가더라도 육아 문제는 저는 포기하라고 말 못해요. 네. 똑같아요. 네. 본인이 이제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써야 되냐 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이 부분을 잘 극복하셔야 되고 네. 두 번째는 공부의 질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적이에요. 예,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근데 반타작 하셨거든요. 굉장히 질 좋으세요. 정말 좋은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제일 큰 희망이에요. 예. 이 부분은 공부량만 늘어나면 저는 충분히 고득점으로 가실 수 있다고 믿어요. 예. 근데 이거 외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학습 동기라고 그래요. 네. 학습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 이 부분이 잘 자리 잡히면 예.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거든요. 근데 이 동기가 자리 잡히지 아니하면 중간에 많이 흔들리고 네. 다른 길을 가게 돼요. 그래서 학습자한테 제일 중요한 변수는 이 변수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네. 학습 동기가 뭐냐 동기를 자꾸 순화시켜서 네. 나하고 그 동기하고 일체감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잘 자리 잡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요. 우리 커리큘럼이 총 7단계거든요. 네. 이 7단계 이렇게 나를 제가 해놨어요. 첫 번째 단계가 입문, 인문. 11월, 12월이죠. 네. 두 번째가 기본 이론, 1월, 2월이고 예. 여기가 11월. 그렇죠? 그 다음에 셋째, 심화 이론이 3, 4월. 네. 그 다음에 요약 단계가 5, 6월. 보통 공부를 하신 수험생들은 여기서 이 과정에서 이렇게 따라오잖아요. 네. 공부가 빨리 되신 분들은 이때 알아, 이때. 이때 내가 민법 잡았다고 딱 해요. 이때 알아요. 예. 상위 15% 정도는 이때 알아요. 나는 민법 80점 이상이야라고 자기가 알아요. 왜냐면 이때 기출문제를 풀으면 80% 이상 나와요. 이때 알아요. 이제 좀 늦으신 중위권 수험생들이 일로 오는 거 이쪽으로. 문제풀이 단계에서 잡히는 게 중위권. 중위권 수험생들 이때 잡아요. 이때가 7, 8월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이제 불안한 건 뭐냐면 민법이 이때 잡혔죠. 그럼 2차 과목 할 시간이 나머지예요. 작잖아요. 너무 없죠. 그래서 2차 과목을 그때 쏘는 거예요. 2차 과목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2차 과목은 올라가고 1차 과목이 점수가 안 나와요. 그쵸. 근데 1차가 가끔 안 되는 경우가 이 케이스예요. 이게 타이밍이 조금 불안한 거예요. 이 타이밍이 앞으로 오셔야 돼요. 이렇게. 예, 예. 그래야 안정권이 되시거든요. 2차 과목을 제대로 할 수 있고 1차 과목은 자리를 잡아놓고. 예. 이때 이제 불꽃 걸리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을 벼락치기 선수라고 해요. 이 중개사 프로그램이 보면 다 의미가 있거든요. 입문 네, 과정은 맞아요. 자리를 잡는 거예요. 용어하고. 근데 기본에서는 뼈대를 잡고 여기다 내용을 확확 집어넣는 거거든요. 예, 이 과정별로 유의미한 학습 과정이 있는데 쭉 밟으시면 네. 기본적으로 합격하세요. 오히려 불합격하는 게 어렵다고 해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실패를 하는 거는 이 과정 중에 반 이상을 생략하면 이때 도박이 되는 거예요. 그때 시험이 좀 나하고 운이 맞으면 붙고 네. 시험이 안 맞으면 떨어지고 출제자하고 나하고 접신이 되면 붙는다고 그러죠. 그게 네. 그거죠. 네. 예, 내년에 해주실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전체 네. 커리큘럼만 쭉 소화해 주시면 네.
민법 80점 이상 충분히 가세요. 네. 일도 걱정 안 하셔도 좋습니다. 예. 그다음 세 번째 부탁입니다. 기출문제 오답 노트를 한 번쯤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 내가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 중에서 중요 지문 중에서 맞은 거하고 틀린 거 있어요. 틀린 거 오답 노트를 한번 만들어 주시면 복습할 때 빠르게 네. 리커버리 해보게 돼요. 이걸 대부분 수험생들이 하고 계세요. 예. 중요 과목, 전 과목은 안 하셔도 좋아요. 네. 인계공 세 과목은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쓰시면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 부탁은 남들보다 민법은 넉 달 정도. 넉 달 정도 빨리 되면 네. 2차는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민법이 6월이나 7월에 걸리잖아요. 제일 애매한 거야. 7월 달에 민법이 정리되면 수험생들이 고민을 하세요. 네. 어떤 고민 하시느냐면 내가 1, 2차를 다 할 건가, 1차만 할 건가를 그때 고민해요. 왜? 본인도 알아요. 7월 달에 내가 민법이 잡혔어. 그러면 나머지 4개월 만에 2차를 다 끝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요. 네. 갈등을 하는 거예요. 약간 타이밍이 애매하거나 늦은 거예요. 네. 근데 민법은 넉 달 먼저. 네네. 넉 달 먼저.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전략은 11월, 12월에 민법 심화 이론까지요. 심화 이론까지 몇 번을? 3회. 3회를 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입문, 기본, 심화 이렇게 세 가지를요? 아니죠. 예. 이렇게 나눠서 하려고요. 나눠서 부탁을 드리는 거죠. 계약법하고 아. 특별법. 계약법하고 특별법은 11월에. 예. 11월에 두 번 정도 보시면 돼요. 네. 두 번. 몇 번이요? 2번. 이거 볼 수 있으세요. 네. 계약법하고 특별법만 잘라가지고. 예. 그 다음에 12월에는 민총하고 물권만. 네. 민총하고 뭐하고? 물권만 두 번. 그러면 민법은 자리 확실히 잡았어요. 요거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네. 그럼 요게 12월까지 오시고 요 과정이 1월까지만 돼도요. 요 과정 1월까지만 밀려서 딜레이 돼도 1월까지만 마감이 돼도 네. 충분해요. 네네. 요것만 대주시면 네. 동차에 아무 결함 없습니다. 네. 네, 요것만 한번 잘 계획 플랜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시가 하나 있어요. 산을 오르기로 마음먹었으면 조금 늦더라도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언덕길이 가팔라 힘이 점점 더 들어도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으면 곧 꼭대기에 오르게 됩니다. 인생의 대부분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포기하려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인생의 그릇입니다. 예, 시에서 가져왔습니다. 와, 예, 정윤 씨한테 그리고 저 자신한테도 예, 주는 글이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내년에 간날 없이 끝까지 예, 힘차게 네, 목표를 향해서 정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힘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